대표적인 윤건철 교수의 한국 현대 사상의 흐름, 그리고 사실 한 권이 빠졌는데 양동환 교수의 사상과 언어, 요 세 가지 책을 가지고 종합 정리해서 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크게 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세 책 다 비슷합니다. 이 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좀 넘겨주시죠. 네, 3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우리 흔히 보수라 그랬을 때요. 우린 지금 정치 영역에서의 보수 진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보수 진영이라는 진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사상이에요. 정치 사상. 자, 그럼 보수주의가 뭐냐? 보수주의가 뭐냐 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건 정확하게 미국과 영국의 개념이에요. 보수주의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정치 발전의 흐름, 그 당시 과격한 프랑스 혁명과 대비돼서 점진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온건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그 정치 문화와 전통을 보수주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그냥 써먹으면 안 되는 게, 미국과 영국은 이런 식으로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킨 빛나는 전통이 있는데, 영국은 그 1000년도에 대혁명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그나 카타부터. 사실은 한국은 워낙 급속도로 경제와 이 제도가 발전해버렸기 때문에 이쪽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수 쓰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대한민국,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쓰는 보수주의라 그러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친미예요, 친미. 미국의 정치 정통도 사실 영국의 정치 정통이 그냥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라 그런다면은 미국식 민주주의, 미국식 시장 경제를 지지한다는 개념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전통을 우리도 받아들인다. 그래서 사실 친미라고 얘기는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보수주의는 그런 식으로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유주의라는 것은 쉽죠. 왕조, 공건제의 간섭을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아주 개인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주의 사상, 사유재산 문제, 내 자유는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이 자유주의가 어느 쪽에서는 좌파와 손을 잡을 때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우파랑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자유주의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좌우파 얘기하면 이분법이지만은 실제로는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3분법인데, 자유주의가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좌우파 이분법이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고대로부터의 평등, 공산사회를 존경하며 근대에 들어 이를 챙겨야 되는 사상, 더 설명드릴 거 없죠. 사적으로 존경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적 적용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특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북한, 중공 등의 전체주의 집단과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이념 사상으로의 친미 보수주의와 내 개인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자유주의가 거의 하나로 뭉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그냥 사회주의도 아니죠. 저 북한적 김정은이 그거 엄밀하고 하면 사회주의도 아니죠. 그거 왕조 이상한 사회 아니에요? 왕조 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도 아닌. 그런 전체주의 집단과 맞서 있고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의 빛나는 전통을 받아들이고 그걸 계승하자는 보수주의와 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자유주의가 거의 완전히 뭉쳐져 있는 겁니다. 구분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죠.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보수 쪽 우리 동지들이 좋아하는 이현주 의원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무소속인데, 그분은 걸어온 그 행적이나 발언이나 명백히 자유주의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자유주의니 보수주의 구분이 안 되잖아요. 한데 뭉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주의 집단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한데 뭉쳐서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거의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범보수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 범보수라고 얘기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현주 의원까지 포괄되는 자유주의가 그냥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보수라 얘기할 때. 그래서 너 보수, 넌 왜 자유주의 그럴 필요 없어요. 보수, 자유주의 다 포괄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수 통합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유주의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지금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지금 얘기한 사상적 가치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보수와 자유의 가치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놓고 박 대통령 탄핵이 진행됐던 과정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와 보수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한 행위라는 게 입증이 될 거예요. 넘겨주세요. 너무 많은데 우리 뭐 선수끼리 다 아는 얘기여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을 다 파괴시켰냐?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탄핵 전후로 너무 많은 거짓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배신, 정치적인 배신, 그건 다음 문제고, 이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가 탄핵이 이제 2016년 10월 24일 JTBC의 태블릿 뉴스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그 주부터 촛불 집회가 나왔어요. 그래서 12월 8일날 탄핵이 가결되는데 10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탄핵이 가결되는 두 달 동안에요. 배진영 차장 혼자 잡아낸 거짓 뉴스가 25개예요. 그 25개 뉴스를 보면요. 무슨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마약을 했니? 비아그라를 사가지고 다 나눠줬니? 성형수술을 했니? 그리고 무슨 최태민 목사가 주술을 걸어놔서 무슨 뭐 옛날 러시아의 라스푸틴 같은 역할을 했니? 그리고 최순실 뭐 아들이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니? 이게 지금 무슨 포털사이트 댓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YTN부터 등등 뉴스의 국내 언론사가 한 보도들입니다. 그런 완전 거짓말이 25개, 배진영 차장 혼자 잡은 게 25개, 미디어 측 한 8개 더 잡아가지고 30개 이상의 거짓말들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이게 2017년 1월 정도 가면요, 사실상 언론사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다 인정을 했어요. 정정보도 했는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미 탄핵이 가결되고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이상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탄핵을 가결시켰는데 헌재가 정확히 따져서 사실관계를, 만약에 탄핵을 기각시켰으면은 국회의원 200명 정치생명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거짓말을 그대로 관철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왜 거짓말이 자유와 보수의 원칙을 무너뜨리느냐? 기본적으로요, 영리식 시장주의 민주주의 전통이 유지되려면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법치주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를 보면은 법치가 되냐 안 되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냥 마음 놓고 칼 들고 강도들이 막 돈을 뺐는데 경찰이 치안이 안 된다. 그럼 그건 후진국인 거고, 안전하게 국민들이 살 수 있다는 게 선진국 아닙니까? 그럼 법치주의 근간 무너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 후진국인 거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거짓말로 인해 가지고 법치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뭐 더 복잡한 설명할 것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문 자체가 수많은 거짓으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때 나오자마자 아주 복잡한 팩트였지만은 우종찬 기자가 바로 탄핵 가결되자마자 일주일 뒤에 분석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그냥 다 사실관계가 거짓말이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탄핵을 가결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 이게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나라입니까? 저기서 한번 그렇겠잖아요. 저기서 저 탄핵 일국의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 결정문에서 거짓말이 자유자재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뒤로 국정농단으로 최소한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것만 60명이에요. 서울구치소에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 60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기소장부터 판결문은 그냥 마음대로 거짓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 사건 1심 판결, 제가 명예훼손으로 5년 구형을 받고 2년 선고를 받았어요. 1심에서. 둘 다 한국식 기록입니다. 건국이라는 명예훼손으로 5년 구형 한국식 기록, 2년 선고 한국식 기록입니다. 김경재 총장님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한 10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김경재 총장님도.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 판결문에 거짓말이 왕창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집회를, 내가 신고도 안 하고 참여도 하지 않은 집회를 갖고 그걸로 그냥 형량을 때립니다. 주경을 때리고. 그러더니 제가 했던 집회는 정확히 합법 집회거든요. 다 신고하고 한 집회인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집회, 이런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다 경찰 안내를 받으면서 집회했는데 이걸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집회라고 해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집회를 하는 얘기예요? 저만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이 모든 국정농단에서 관련된 판결문이 거짓말이 막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개인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법치가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이 탄핵이 무시무시한, 한마디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 합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탄핵 세력들. 이걸 얘기해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무슨 보수를 위한 탄핵.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수는 지금 제가 설명한 보수하고 다른 보수인 거예요. 자, 이거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 문제인데 다 연결돼 있죠. 개인의 인권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의 원칙을 그대로 어긴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은 그냥 끝장이 났잖아요. 끝장이 나버렸죠. 이분의 최소한의 사생활, 그러니까 탄핵과 관계없는 사생활, 그것도 거짓말로 다 들춰버렸죠. 거짓말로. 이 인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최순실까지도 마찬가지고, 남재준 전원장, 국정농단 관련된 60여 명이 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저기서 뇌물죄로 들어온 사람이 딱 한 명인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딱 한 명인데, 그거는 국정원 특활비를 그냥 공적으로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기업돈 받은 게 아니라. 근데 그분 하나 딱 빼면요, 다 싸그리 직권남용입니다. 범죄가 다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 좀 열심히 해버리면 그냥 선을 넘어서는 건데, 그게 바로 검찰의 포토라인 딱 한 번 세우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개인의 도덕성이 뭐고 싸그리 무너지는데, 그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장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직권남용이에요. 그분도 직권남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요즘에 좀 이슈가 되죠. 일본 강제징용 문제 판결문 갖고, 야, 이거 원래 이용훈 대법원장 때 나왔던 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강제징용 선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는 지금 이 같은 꼴 난다. 일본이 무시무시하게 보복을 해서 한일 관계 파탄 플러스 한미 관계 파탄, 한국은 아시아에서 끝장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쪽과 양승태 대법원 쪽이 논의를 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다 문제가. 그걸로 감옥 들어갔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금. 그거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이건 공적 인권, 사적 인권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연 보수를 지키기 위한 탄핵인 거냐, 이 부분 대해서도. 이거 말고도 수두룩한데, 역시 우리 다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표현의 자유 안전파괴. 아까 얘기했지만요, 지금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 벌금 100, 200으로 끝나는 사건들이에요, 웬만하면. 자, 참고로 이희호 여사가 무슨 미국의 흑인 의사와 뭐 바람을 폈다, 이거 완전히 유언비어죠. 그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의 형량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게 벌금 500만 원인데, 제 거를 떠나서요, 자, 김경재 총재는 그때 서울역 집회 때 그 말씀하신 거 제가 초안 잡아드렸는데, 삼성에 돈을 거뒀다가 아니라 거두어 들였다, 요 표현 가지고 징역 8개월 나와요. 징역 8개월.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박살난 거. 징역형을 막 때려버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지 한 명 지금 또 감옥에 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방장영 씨라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 문재인 아버지가 뭐 인민군 대위였다. 물론 입증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정도 의혹 제기했다고 지금 징역 10개월 받고 지금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이제는 비판만 했다면은.
저는 30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참 황당한 건데요. 3월 10일 탄핵 선고일에 4명의 태극기 국민 돌아가셨죠. 지금 우리 공화당 그것 때문에 지금 강화문 텐트 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이슈가 안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집회에서 4명이 돌아가셨는데 사회적으로 아무 이슈가 안 됐습니다. 백은종이 아니죠. 백남기 그거 물대포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다 현장에서 직사하신 분들인데도 자, 태극기 너희는 죽어도 돼.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집회하다 돌아가셨는데 촛불 내고 있으면은 그 인권을 지켜주고 태극기 든 사람은 너희는 죽어도 돼.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거 자체는 인격의 침해이긴 하지만요, 평등권 침해예요, 평등권 침해. 딱 편 갈라서 우리 쪽은 죽어나와도 돼. 자, 이게 다 탄핵의 결과입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나라가 이꼴돼버린 거예요, 이거. 저는 탄핵을 찬성했다는 그 사람들, 저쪽 좌익 말고 우리 바운더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사기와 거래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특징인데요. 제가 옥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나가서도 그러는데 장난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하는 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막 나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요. 야,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다. 윤석열 손에 의해서 최소한 서울구치소만 60명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칼잡이를 이제 검찰총장에 앉힌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뒤는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아무런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최소한의 타협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제야 보수나 제도권에는 야당과 타협할 생각했으면 절대 저런 인사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보복은 그렇다 치고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까지 다 잡아들였어요. 이명박 정권까지도.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까지 다 잡아들이고 아까 말씀대로 명예훼손 사건으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초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생을 파탄시켰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못 막은 부분도 있고 그건 그 무능력한 사람들의 책임이지만은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탄핵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핵으로 집권했다는 얘기는 우리 오른쪽을 그냥 완전히 돈이나 처먹고 최순실이나 박근혜 모시는 쓰레기들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 전체를 그냥 무참히 무너뜨리고 집권한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그렇게 집권했으니까 이런 짓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한 장 넘겨주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만 제정신 차리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으면 탄핵은 안 되죠. 쪽수상 200명을 못 채웁니다. 2016년 12월 8일 날 국회 투표할 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다음에 자, 우리 자유한국당은 탄핵 반대한다 그랬으면 탄핵 안 되는 거죠. 그럼 탄핵이 안 됐으면은 이미 그 당시 박 대통령은 3인방을 내보냈고 전체적으로 국정쇄신을 하고 가급적 국내 정치 손을 떼고 국제 외교 안보 등을 관리하면서 1년 동안의 임기를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도 문재인이가 집권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문재인이 집권한 거랑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6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오른쪽을 밟고 집권한 거랑 그게 차이가 없냐는 말입니다. 지금의 문재인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당연히 탄핵은 그 당시에 반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박 대통령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문재인이가 뭐 대선 때 이긴다. 원래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정상적으로 갔어야죠. 설사 문재인이가 집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집권했으면 이런 짓은 못한단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여기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왜 밑바닥에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열리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토론회도 사실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한겨울이고 한여름이고 태극기 들면서 끝까지 탄핵 진실 밝히자고 했던 분들의 힘으로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도 이제 주로 최저임금 직격탄 맞아가지고 자기 삶이 파괴되는 자영업자나 농민 쪽을 중심으로 문재인 잘못 뽑았다, 내 손가락 자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 속아서 탄핵을 찬성했더라도 아니 그냥 박근혜 놔둘 걸,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 왜 이상한 놈 들어가지고 완전 망쳐놓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비교해서 탄핵에 대해서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의 이 힘이 자꾸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즘 뭐 홍문종 대표님 오셨지만은 우리 공화당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자유한국당 이제 10%대로 떨어졌더만, 자유한국당 지지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민생에서 아니 내가 왜 탄핵했을까, 이렇게 돼서 막을 수가 없다. 그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보수층도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탄핵에 대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만약 문재인이가 잘했으면요, 탄핵 묻혔을 수 있죠. 문재인이 잘했으면. 이것 때문에 탄핵은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쭤보세요. 자, 서울역과 광화문 지금 제가 나와서요, 옥중 출소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태극기 집회 인원도 인원이지만요, 포스트가 엄청 생기고 있어요. 포스트가 여기저기 사방팔방 그냥 광화문에서 포스트가 최소 10개는 생기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이게 나중에 서울 시내 전역으로 가고 전국 전역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좌익식으로 표현하면 들불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건데, 이거 못 막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애쓰는 데가 자유한국당과 조선동아중앙인데, 제가 옥중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인터넷 독립 언론도 볼 수 없고 유일하게 제가 보는 게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 논조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탄핵은 묻고 가자, 탄핵이 이슈가 되는 순간에 보수가 불을 댄다. 1년 내내 조선동아중앙이 그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묻고 가자. 자, 결과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묻는데 성공했냐? 그래서 탄핵에 지금 묻혔냐? 못 묻었잖아요. 못 묻었으면 전략을 바꿔줘야죠. 조중동도. 자기들 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거기 막아버리니까 다 유튜브로 몰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 유튜브가 보수 성지가 돼버렸죠. 조선중앙공화국에 저는 반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오다가 조선에 좀 대기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략 실패라도 인정해라. 못 막았는데 언제까지 자기들 사설로 덮고 가자 해서 덮을 수 있냐, 당신들. 이제 조선중앙공화 힘이 떨어졌다. 그 현실을 인정해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자,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인데 바로 탄핵이라는 정치적 실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요, 이 김경재 총재님이 이제 방송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거기서 좀 힌트를 얻고, 나경원 의원이 펜앤마이크 인터뷰할 때, 거기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저는 이 세 명한테 인간적으로 반성을 요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반성할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정치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속으로 뭐 반성하지 않더라도, 아니 정치라는 게 계속 자기의 판단에 대한 결과에 책임지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는 얘기는 내가 한번 소신껏 해볼 테니까 내 결과에 대해서 책임 물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정치에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 그건 김정은 같은 자들. 민주주의 정치는 무조건 결과에 책임져야 돼요. 펜앤마이크 이창석 대표가 나경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결과적으로 저런 문재인 같은 폭정이 시작됐는데 탄핵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는 문재인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문재인은요 자기 자서전 운명에 그대로 적어놓은 대로 하고 있어요. 갑자기 뒤통수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서전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문재인이가 누군지 몰랐던 거에서도 책임을 져야죠. 책임져야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 실패했다. 탄핵엔 우리는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나 문재인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몰랐다.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김무성 전 대표는 여전히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했다. 불가피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탄핵한 결과가 이 모양인데 이 모양 이꼴돼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처럼 문재인이가 누군지 몰랐다? 저는 보수통합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정말 받아들이시겠지만은 어쨌든 이 기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김무성같이 나는 반성하지 않는다, 불가피했다, 이거는 보수통합에 못 들어와요.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이 기준을 정하자는 거예요. 이 기준. 탄핵은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고 순수하게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요거 인정하는 데까지가 보수통합의 마지막 경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방식들은 뭐 각자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뭐 토론회도 나오고 뭐 김경대 총재님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니까. 자,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당론 확정해라. 3박 4일 뭐 워크숍을 가든 뭘 하든 정치적 실패했다고 당론으로 확정하라는 겁니다.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거 할 거 없고, 황교안 대표 뭐 요즘에 뭐 요리사 뭐 복장하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 저 섬에 들어가서 한 100명 다 데리고 들어가서 3박 4일 4박을 동안 토론해서 자유한국당은 탄핵에 대한 정치적 실패했다고 딱 당론만 정해주면 돼요. 다른 거 요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무성이든 홍준표 씨든, 홍준표 씨는 박 대통령을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반성을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할 수 있겠죠. 저게 돼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공화당 얘기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요,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꽤 큰 힘을 받을 테니까 우리공화당은 이제 어깨 힘을 뺄 때가 됐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소수로서 그냥 생존을 해서 버텼기 때문에 뻣뻣하게 버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공화당이 큰 하나의 상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해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보수통합을 실제로 주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큰 판자라. 이건 박 대통령 개인 정당 아니다. 뭐 저는 사실 전신은 애국당 출신인데 박 대통령 개인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거짓과 사기에 맞서 싸우는 근대 선진형 정당이라고까지 좀 개념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보수 진영 통합 작업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작될 때 박 대통령 뭐 올해 안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 흐름에 박 대통령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양당 다 이거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이거 하고 우리공화당 이렇게 하고. 이 정도 되면요, 이 정도가 되면은 보수통합이 무리 없이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발제 지금 3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약속된 30분이 돼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